자, 안녕하세요. 자, 과학교육론을 담당하고 있는 김은경입니다. 자, 먼저 2021년도 대비 여러분이 과학교육론을 어떻게 학습하고 그 다음에 강좌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임용시험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일단 시험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고 출제 범위나 출제 유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먼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필기 시험의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필기 시험은 1차 시험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는 1교시 교육학, 2교시 전공 A, 그 다음에 3교시 전공 B 이렇게 진행이 되고 2차 수업과 관련해서는 실험을 보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지도안까지 쓰는 지역이 있고 실제로는 실험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지도안도 쓰지 않고 시연과 나눔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역마다 2차 시험을 보는 종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역에 맞춰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과학교육론과 관련해서 출제 범위는 이게 5개의 단원으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먼저 단원별로 골격을 세워놓고 이 안에 내용을 직접적으로 집어넣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과학의 본성, 그 다음에 과학과 교육 과정, 그 다음에 학습 이론,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 그 다음에 과학교육과 관련된 평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범위에서 골고루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단원도 여기서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 유형별로 우리가 본다면 전부 서술형 주관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도안과 실연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시험 방식이 바뀌어진 게 뭐냐면 첫째는 2020년, 그러니까 올해 시험 보는 것부터 약간 바뀌었었는데 여기 보면은 2교시, 3교시에 40점, 40점인데 기평 문항이 확실히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서술형이 4점과 5점짜리에서 4점짜리로 모두 통일을 시키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학교육론에 관련된 출제 경향을 우리가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평 문항이 축소가 되고 서술형 문항이 약간 증가가 됐죠. 그 대신 문항을 보면 올해도 물리 같은 경우는 2점짜리가 포함이 2개가 포함이 되면서 7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화학이나 생물이나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모두 4점짜리 6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서술형 문항인데 문항수가 많지는 않다 보니까 각각의 문항에 우리가 단순한 어떤 개념을 물어보기보다는 통합형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단원 복합형 문제. 그래서 과학의 본성 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본성과 탐구를 연결시키거나 평가를 연결시키거나 이렇게 복합이 되는 문제 유형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순 암기 가지고는 안 되고 개념과 원리, 그 다음에 응용력, 그리고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출제 경향을 본다면 아무래도 여기 분담이 여기 과학의 본성, 교육과정, 학습이론, 교수학습 방법, 평가인데 예를 들면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 과학의 본성과 교수학습 방법이 2개가 가장 많겠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교수학습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퍼센테이지가 많이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학의 본성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단원이 독립적이긴 하지만 25% 정도가 되니까 거의 과학교육론에서는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학의 본성을 제대로 해야지만 나머지 것들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첫 단원을 공부를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사범대가 있는 학교들도 과학의 본성이나 철학과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론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은 특히 철저히 해주시고 교육과정이나 그 다음에 학습이론이나 그 평가도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평가는 최근 들어서 출제 빈도가 약간씩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문항을 제가 2018년도부터 2021년 요 올해 출제가 된 것까지 한번 쭉 이렇게 한번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비율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학습 방법이 워낙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과학의 분석이죠. 근데 보시다시피 4개 년치를 분석을 했지만 크게 변화되는 내용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가 매해마다 약간씩의 변동만 있지 차이는 없이 거의 비슷한 빈도로 출제가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공부를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먼저 강좌에 대한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1에서 3월 동안 통합이론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래도 학원에 직접 온다면 10번만 출석을 하면 이 통합이론이 사실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10회 완성인데 아마도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 한 번에 3번이나 4개의 강좌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만큼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본다면 10회 완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통합이론이 끝나고 나면 4월에서 8월까지는 기출분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과학교육론이 그동안 1997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모든 기출문제를 묶어놓다 보니까 상당히 기출문제의 양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4월에서 8월까지 5개월 동안 하게 되고 여기는 20회 완성입니다. 그래서 20회 동안 5달 동안 기출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9월에는 실전 모의고사반이 진행이 됩니다. 실전 모의고사는 그 과학교육론과 관련해서 여태까지 기출 유형별로 연습을 했다면 실전 모의고사반에서는 실전 감각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문항별로 문제를 푸는 시간, 그 다음에 문제를 혼자서 서술형 문제를 작성하는 연습, 그리고 채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문제 해결력을 갖추었는지를 실전적으로 연습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월에서 11월까지는 4회 정도 통합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 통합 모의고사 과정에서는 전공별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별로 전공 문제, 교육과 그리고 과학교육론 실제 시험처럼 1교시 교육과 2교시 전공A, 전공B 이렇게 해서 통합 모의고사로 실전과 같은 연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시험을 보고 나면 12월과 1월에는 2차 대비반이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수업 실현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교과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요 시기에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학교육론을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인가 라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특히 비사대 같은 경우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용어나 개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도 시험에 많이 나오지만 올해도 그 용어를 묻는 문제들은 물론 나오죠. 예를 들어서 과학의 분석에서 가장 대표적인 본성 중에 하나가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다. 이런 것들인데 관찰의 이론 의존성을 여러분이 막상 시험장에 가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론 의존성이 아니라 관찰의 뭐 적재성이다 아니면 관찰의 무슨 속성이다 여러분이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 비슷한 걸 풀어 쓴다고 그래서 이게 맞게 채점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중요한 용어들은 정확한 개념과 용어를 여러분이 암기하고 그 정의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해는 생물교과에서 교육과정이 빵 터졌어요. 지금 이번에 분석을 하다 보니까 4, 5개의 문제에서 교육과정과 관련 지어서 기술해야 되는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육과정은 여러분이 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만 그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나 내용 요소나 내용 체계나 기능이나 교수학습 평가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정확하게 해야지만 나중에 실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많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몰아서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교과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과학교육론은 어차피 과학 교과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준비를 하실 때 교과서 내용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교과서 분석을 2차 수업 실현 때 보통 하는 걸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1월에서 3월 이 시기에 교과서를 미리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올해 시험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물리교과는 중고등학교 교과 내용에 대한 문제를 실제적으로 서술하는 문제에 하나 정도가 포함이 됩니다. 한 개가 아니라 한 문제당 두세 개를 물어보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교과 내용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개념의 정의나 그 다음에 실험 방법을 쓰라고 하거나 아니면 실험에서 오류를 찾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교과서 내용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특히 실험 방법을 기술하는 것들 이번에 물리에서도 나왔고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지구과학에서 또 실험 방법을 기술하는 게 나왔는데 이러한 교과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실험 방법들 그 다음에 실험 방법에서 유의해야 되는 점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1월 달부터 먼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심을 두고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커리큘럼에 따라 이론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기출 분석 그 다음에 실전 모고 통합 모고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에 따라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기별로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준비할지 한번 우리가 보면요. 첫 번째 통합이론 과정에서는 통합이론을 할 때는 여러분이 과학교육론의 기본 뼈대 골격은 무조건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단원별 대단원명이나 중단원명이나 소단원의 목차는 내 머릿속에 암기라고 있어야 돼요. 언제 우리가 보더라도 단원명이 들어있고 그 단원을 폴더라고 생각하면 딱딱하고 우리가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 이 단원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고 어떻게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골격으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함께 여러 번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골격이 세워진 내용까지 채워진 틀을 가지고 4월에서 8월까지는 여러분이 아무래도 기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론을 배웠으면 기출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응용이 돼서 문제화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이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출을 보면 똑같은 과학의 분석을 묻더라도 이렇게 탐구하고도 연결지을 수 있고 학습 이론하고 연결지을 수도 있고 평가로도 연결지을 수 있구나. 똑같은 주제라도 다양한 패턴으로 문제화가 될 수 있구나 라는 패턴 분석이 이 안에서 끝나야 됩니다. 자, 이때 1에서 3월부터 여기까지는 계속 모의고사나 쪽지시험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 연습을 하실 거고요. 9월에서 11월까지는 아까 우리 커리큘럼에서 봤지만 실전 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통합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12월에서 1월까지는 이제 2차 수업 준비로 들어가서 실험이나 시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시기별로 학습 방법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세워서 잘 연습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하고 통합이론부터 통합 모의고사까지 이르기까지 여러분하고 열심히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